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3단원 곱셈과 나눗셈 첫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교과서는 60쪽과 61쪽 그리고 수익책 37쪽을 펴놓고 공부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이럴 때 감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요. 아프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곱셈과 나눗셈 첫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수익책 37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3학년 2학기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가지면서 그때 배웠던 내용들 기억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연상 과정은요, 매일매일 반복해가지고 계속 풀다 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요. 매일매일 한두 문제씩 꾸준하게 풀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새 연산의 신이 돼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어렵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네,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새 금방 연산이 정말 쉬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연산 문제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3학년 2학기 때 이것들을 다 배웠는데요. 배웠던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배웠던 게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웠던 게요. 몇십 곱하기 몇십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배웠던 게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이었어요. 보면 알겠지만 조금씩 곱셈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배웠던 게요. 몇십 나누기 몇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배웠던 게 몇십 몇 나누기 몇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였습니다. 네, 이게 우리 3학년 2학기 때까지 배웠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 문제들 여러분들 풀 수 있으시겠어요? 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배웠기 때문에.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약간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그때 내용들을 떠올려 봅시다.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선생님이 푸는 걸 잘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설명 들을 때는 이해가 가다가도 설명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 풀 때 그때 잘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선생님 설명 듣고 아니면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아니면 선생님 설명을 듣고 영상을 멈추고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바로 수학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네, 우리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는 곱셈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와 3을 서로 곱해주세요. 자, 그러면 4, 3, 네, 12가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4와 4를 곱해줍니다. 10의 자리에 있는 수와 그리고 밑에 있는 4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40 곱하기 4를 하면 네, 40 곱하기 4 하면 네, 160이 되죠. 자, 여기 있는 4가 1의 자릿수인 4가 아니고요. 10의 자리에 위치한 40입니다. 그래서 4를 곱하는 게 아니고 4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40 곱하기 4 하면 160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100의 자리에 있는 2와 4를 곱해줍니다. 자, 200 곱하기 4를 하면 네, 맞습니다. 800이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수를 12 더하기 160 더하기 800을 하면 네, 97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12는 네, 우리 여기 있는 12는 뭐와 뭐를 곱한 것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1의 자리 3을 4와 곱한 것이었고요. 자, 두 번째 있는 160은요. 네, 10의 자리 40과 4를 곱한 거고요. 800은 네,
100의 자리 2와 4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40 곱하기 4, 200 곱하기 4를 합쳐가지고 하니까 972가 나왔습니다. 이게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곱셈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적다 보면은 조금 식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용했던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의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먼저 4와 1의 자리 3을 곱해주고요. 그 계산 결과를 이렇게 받아 올리면서 하나, 4, 10의 자리 4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10. 네. 12가 되고요. 그리고 10의 자리에 있는 4와 4를 곱해주면 4, 4, 16, 160이 되죠. 역시 160이 되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 하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인 1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10의 자리 위에 올라가 있던 1을 6과 더해주면 7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0의 자리 숫자 2와 4를 곱해주면 200 곱하기 4를 하면 800이 되겠죠. 800인데 위에 1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8과 1을 더하면 9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9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1로 풀어도 괜찮고요. 방법 2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12가 어떠한 계산 과정으로 나온 건지, 여기 있는 162, 여기 있는 800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푸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2번 몇십 곱하기 몇십이에요. 자, 여기는 70 곱하기 50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똑같아요. 일단은 세 가지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푸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방법 1. 일단 우리 수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네, 70 곱하기 50은요.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습니다. 70 곱하기 5 곱하기 10. 네, 그러니까 50을요. 이렇게 5 곱하기 10으로 나눠 적었어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곱하기의 순서를 바꿨어요. 70 곱하기 5를 먼저 하고요. 10을 나중에 줄 거예요. 자, 그러면 70 곱하기 5를 하면 5, 7에 350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3,50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70 곱하기 50인데요. 자, 7과 5를 먼저 곱하고요. 네, 70을 7 곱하기 10으로 나누고 5를 5 곱하기 10으로 나눈 다음에 계산의 과정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7과 5를 먼저 곱하고 10과 10은 나중에 곱할 거예요. 자, 한번 그럼 곱해 볼게요. 5, 7에 뭐죠? 네, 5, 7에 35,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 되는 거죠. 자, 계산 결과를 적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35 곱하기 100을 하면 네, 맞습니다. 바로 3,500이 되죠. 방법 1로 해도 3,500이고 방법 2로 해도 3,500이 되겠습니다. 자, 방법 1과 방법 2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자, 뭐가 다른지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일 텐데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의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0부터 곱셈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0 곱하기 0을 계산해 주세요. 0 곱하기 0 하면 네, 결과는 0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될 게 0 곱하기 7이에요. 근데 이 7은 그냥 1의 자리 7이 아니고요. 10의 자리에 있는 7입니다. 그러니까 70이겠죠. 70 곱하기 0을 하면 역시 0이 됩니다. 세 번째 계산할게요. 세 번째는 이제 밑에 있는 10의 자리 5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50 곱하기 0 하면 네, 역시 0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0 곱하기 70. 자, 이 5는 10의 자리에 오기 때문에 50이 되고요. 자, 이 7은 10의 자리에 있는 7이기 때문에 70이 됩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7이에요. 5 곱하기 7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0 곱하기 7을 하면 네. 그래서 5, 7에 35. 그래서 3,500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다 계산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이걸 다 더해주면 네. 3,500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 1, 방법 2,
방법 3.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요. 반드시 원리를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 알아볼게요. 약간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히 해결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의 순서는 똑같아요. 보세요. 자, 6과 7을 제일 먼저 곱하고요. 1번. 그리고 2와 7을 곱하고요. 2번. 그리고 3과 6을 곱하고요. 요게 3번. 3과 2를 곱해 주세요. 요게 4번이에요. 자,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계산해 주면 괜찮습니다. 자, 먼저 6과 7을 곱해 볼게요. 6과 7을 곱하면 6, 7에 42. 자, 40이니까 10의 자리 위에 4를 올려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과 1을 곱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숫자에는 1의 자리가 아니고 1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20을 곱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0 곱하기 7을 하면 2, 7에 14, 140이죠. 근데 140인데 위에 4가 40이 있어요. 그래서 140에다가 40을 더하면 182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과 6을 곱해줍니다. 자, 여기 있는 숫자 3은요. 1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30이 되는 거예요. 30. 자, 30 곱하기 6 하면 6, 3, 18. 그래서 180이 되죠? 자, 180이 됩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 위에 1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과 20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숫자 3과 숫자 2를 곱해주는데요. 곱하면 3 곱하기 2 하면 6이죠. 근데 이 6이란 수는요, 그냥 6이 아니고 600이라는 수예요. 왜냐하면 30과 20을 곱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600의 자리에 100의 자리에다가 이 수를 올려놔야 되는데요. 위에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100이 하나 올라가 있기 때문에 600 더하기 100 하면 7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이 여기에 와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잠깐 정리해 볼게요. 여기 있는 182는요. 뭐와 뭐를 곱한 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26과 7을 곱한 거예요. 자, 이 26과 7을 곱한 결과가 자, 이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78. 자, 78로 읽으면 안 되고 여기 0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80은 뭐와 뭐를 곱한 결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26과 30을 곱한 거예요. 30. 3이 아니라 30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자릿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결과를 다 합하면 더 해볼게요. 182와 780을 더하면 네, 맞습니다. 96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나눗셈으로 왔습니다. 나눗셈 몇십 나누기 몇인데요. 우리 수 모형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10개짜리 수 모형이 있습니다. 10개고요. 10개가 총 몇 개 있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10개짜리 수 모형이 9개 있으니까 총 90개의 수 모형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세 사람에게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친구한테 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하나씩 나눠 볼게요. 자, 또 똑같이 나누는 거니까요. 그다음 자, 10개씩 가져가세요. 10개씩 또 가져가세요. 그리고 10개씩 또 가져가세요. 또 10개씩 또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세요 하면 와, 정확히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총 몇 개를 가지고 왔나요? 네, 맞습니다. 한 사람당 총 30개씩 가져갔어요. 한 사람당 정확하게 30개의 수막들을 들고 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이렇게 수막대를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나눠볼 건데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 있는 9, 10의 자리에 있는 9와 한번 3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9 안에는 3이 몇 번 포함되나요? 자, 우리 9구단을 이용하면 되겠죠? 3일은 3, 3이 6, 3, 3은 9. 세 번이 들어가네요. 맞죠? 3, 3은 9죠. 그래서 3, 3은 9 하니까 자, 여기 있는 3과 여기 위에 있는 3을 서로 곱해 주세요. 곱하면은
네, 9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9는 1의 자리에 있는 9가 아니라 10의 자리에 있는 9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으로 따지면 90이 되는 겁니다. 90이 나왔죠? 자, 이걸 두 개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0이 나오죠? 이미 더 이상 나눌 게 없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러면 몫으로 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이 3은 그냥 3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자, 반드시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자릿수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수가요. 자, 여기 있는 자리가요. 여기 있는 자리가 1의 자리예요. 1의 자리. 여기 있는 자리는 10의 자리예요. 10의 자리. 자, 10의 자리에 숫자 3이 있기 때문에 3은 그냥 3이 아니고요. 3, 1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여기 뒤에다가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3이 아니고 3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90이라는 수는요. 뭐와 뭐를 곱한 결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3과 30이라는 수를 곱한 결과고요. 여기 있는 0이라는 결과는 네, 맞습니다. 90에서 90을 뺀 결과입니다. 자, 이것과 이것을 뺀 결과가 바로 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연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이 나눗셈을 했을 거예요. 연산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연산할 거고요. 아직 이런 게 조금 힘든 친구들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물론 원리를 이해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얼마 안 있어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 몇십 몇 나누기 몇 해볼게요. 자, 85 나누기 5 해볼게요. 똑같이 우리 세로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 5를 우리가 나누는 수라고 하고요. 이 85를 나누어지는 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나누어지는 수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요. 하나하나씩 비교해 볼 거예요. 가장 먼저 앞자리에 있는 숫자 8과 나누는 수 5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이 8 안에는 5가 몇 번이나 포함되나요? 구구단 한번 외워볼게요. 5, 1은 5, 5, 2, 10. 5가 두 번 들어가면 10이 되니까 8을 넘어가죠. 그래서 두 번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 1은 5니까 5가 8 안에 한 번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적고, 자, 이 나누는 수와 요 1을 곱한 결과를 요 8 밑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가 나오고요. 네, 이 5는요 10의 자리에 있는 5이기 때문에 50이라고 바꿔 적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빼주겠습니다. 85와 50을 빼면 35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3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3 안에 5가 포함이 될 수 있나요? 포함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5가 3보다 더 크기 때문에 3 안에는 5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숫자까지 친구들을 데려올게요. 35를 이제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5 안에는 5가 몇 번이나 포함되나요? 계산해 볼게요. 9구단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5, 1은 5, 5, 2, 10, 5, 3, 15, 5, 4, 20, 5, 5, 25, 5, 6, 30, 5, 7에 35,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9구단이 있었어요. 5, 7에 35였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7을 적고요. 그리고 5와 7을 곱한 결과를 여 밑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35와 3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계산 결과 끝난 거예요. 나머지가 0이란 말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35라는 결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85 빼기 50을 한 결과고요. 여기 밑에 있는 35는 어떻게 나온 결과인가요? 뭐와 뭐를 곱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5와 7을 곱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85와 5를 나눈 결과는 17이 되는 거예요. 계산의 결과로 나온 이 17이라는 값을 우리는 몫이라고 불러요. 몫. 이 5는 나누는 수라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85는 나누어지는 수라고 약속을 했어요. 몫,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 헷갈리지 않게 잘 확인하세요.
자, 제일 앞에 있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 그리고 뒤에 있는 수가 나누는 수, 그 계산 결과로 나온 게 몫이에요. 몫.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여기 0이라는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머지가 0이 아니라 다른 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 그러면 몫,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 나머지. 어떻게 약속하는지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해볼게요. 자, 우리 나눗셈도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원리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하나씩 숫자 하나씩 쪼개볼게요. 숫자 하나씩 쪼개고 6, 1, 2 하나하나씩 한번 비교해볼게요. 제일 먼저 네, 가장 앞에 있는 숫자 6과 여기 나누는 수 6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제일 앞에 있는 숫자 6 안에 나누는 수 6이 몇 번이나 포함되나요? 역시 구구단을 외우면 되겠죠? 6, 1은 6, 6, 2, 12. 여기 딱 한 번밖에 포함이 안 돼요. 그죠? 이 6 안에는 6이 딱 한 번 포함되네요. 한 번 포함된다는 의미로 여기 위에다가 1을 딱 적어주세요. 1을 여기다 적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는 이 1과 6을 곱한 결과를 밑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6이 되겠죠. 자, 이 숫자 6은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냥 6일까요? 아니면 60일까요? 아니면 600일까요? 네, 여기가 어느 자리죠? 바로 100의 자리예요. 100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6은 네, 바로 600이란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빼주세요. 이렇게 612 빼기 600 하면 얼마가 되나요? 네, 그렇죠. 12가 되죠. 자, 그러면 이 12 중에서 다시 0, 1과 2로 나눠서 한번 또 하나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나누는 수와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과 6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1 안에 6이 포함될 수 있나요? 그렇죠. 포함이 안 돼요. 자, 포함이 안 되는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의미로 0을 적어주세요. 0. 0이란 말은 포함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1로는 안 됐으니까 이제 뒤에 있는 친구들을 데려와야 돼요. 친구 2를 데려오세요. 친구야 이리 와 해서 12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요 12 안에는 6이 몇 번이나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역시 구구단어 열게요. 6, 1은 6, 6, 2, 12, 6, 3, 18. 딱 두 번이 포함되네요. 6, 2, 10이니까. 그러니까 6, 2, 10이니까 딱 두 번이 포함되네요. 그러면 자, 2라는 수를 네, 여기 위에다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 위에다가 적어주면 2 그리고 6과 2를 곱한 결과를 여기다 적어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 빼주세요. 12 빼기 12 하면 결과는 네, 0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몫은 102가 되고요. 나머지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은 뭐라고 했나요? 나누는 수가 되고요. 나누는 수. 그리고 612는 나누어지는 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계산 과정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이 600이라는 수는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나요? 네, 바로 6 곱하기 100을 한 결과였고요. 자, 100. 이 100은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12는 612에서 600을 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2는요. 바로 뭐와 뭐를 곱한 결과였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6과 2를 곱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누어지는지도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 사과가 한 상자에 24개씩 12상자 있습니다. 사과가 모두 몇 개인지 씩을 쓰고 계산해 보세요. 일단 사과를 이렇게 한 상자에 24개씩 담아왔어요. 선생님이 사과를 직접 그려봤는데 조금 먹음직스러운가요? 네, 자, 이 24개씩 든 상자가 총 몇 개 있다고요? 네, 12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24 곱하기 12. 자,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4와 2를 곱해야 되겠죠? 자, 4와 2를 곱하면 4, 2, 네, 8이 될 거예요. 8. 그리고 두 번째로 2와 2를 곱해야 됩니다. 2는 4. 근데 여기 있는 2는요. 1의 자리 2가 아니고 10의 자리 2라는 거. 그래서 20 곱하기 2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곱해야 될 게 1과 4를 곱해야 되겠죠? 자, 이게 세 번째로 곱해야 되겠죠? 자, 1과 4를 곱하면 4, 1은 4가 돼요. 이 1은 10의 자리에 있는 1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4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 1 곱하기 1을 하겠습니다. 1 곱하기 1을 하면 2가 되죠. 근데 자, 이 1은 10을 의미하고 이 2는 20을 의미하기 때문에 20 곱하기 10을 한 결과와 같으니까 200이라는 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더하면 8 더하기 0은 8, 4 더하기 4는 8. 그래서 288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곶감 98개를 네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한 상자에 몇 개씩 담을 수 있고 몇 개가 남는지 한번 구해보세요. 먼저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곶감도 선생님이 그려봤는데 먹음직스러운가요? 네, 총 98개의 곶감입니다. 네, 98개. 자, 그러면 네 상자에 똑같이 나눠볼게요. 자, 먼저 10개 단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씩, 네, 10개씩 나눠볼게요. 자, 또 10개씩 나눠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남아있는 게 총 몇 개죠? 자, 10개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8개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게 18개가 돼요. 자, 요거를 4개씩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개씩 나눠볼게요. 4개씩 나누고, 4개씩 나누고, 4개씩 나누고, 4개씩 나누면, 네. 2개가 남네요? 이 2개를 4군데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세면 어떻게 되나요? 98 나누기 4를 했더니 한 상자에 총 몇 개씩 담겨 있나요? 자, 10개, 20개, 24개. 네, 24개씩 담겨 있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2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상자에 24개씩 담을 수 있고 2개가 남습니다.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98 나누기 4는 24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표시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 텐데요. 우리가 또 역시나 항상 문제를 풀 때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계산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와 8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10의 자리 9와 4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자, 이 9 안에 4가 총 몇 번 포함되나요? 자, 9구단 외워보겠습니다. 4, 1은 4, 4, 2, 8, 4, 3, 12. 2번밖에 포함이 안 되네요. 그래서 4, 2, 8 이렇게 해가지고 8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8은요. 여기 있는 4와 2를 곱한 값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8은 10의 자리에 있는 8이기 때문에 80이 되는 거예요. 80. 자, 이걸 빼주면 98과 80을 빼주면 18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쪼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1 안에 4가 포함될 수 있나요? 네, 요 앞에 있는 1에는 4가 포함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친구들을 데려와야 돼요. 자, 바로 뒤에 있는 친구인 8을 데려와서 이 18을 4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8 안에는 4가 총 몇 번이나 포함되나요? 역시 9구단 외우겠습니다.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4번이 포함되네요. 4번. 그래서 4번이 포함된다는 의미로 여기다 적어주고요. 네, 4, 4, 16한 결과를 여기 밑에다 적어주고요.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 빼기 16 하면 2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몫은 24가 되고요. 이렇게 나머지는 2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그림으로 살펴봤던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4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요. 바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네,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는 몫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몫과 나누는 수를 곱하면 나누어지는 수가 됩니다. 이걸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84는 뭔가요? 84는 나누어지는 수예요. 나누어지는 수. 그리고 7은요? 나누는 수예요. 나누는 수. 자, 그러면 여기에 몫이 나오겠죠? 몫. 자, 몫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84 나누기 7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8 안에 7이 한번 들어가니까 1 적고요. 7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84 빼기 70 하면 14가 되고요. 요 14 안에 7이 총 몇 번 들어가나요? 7, 1은 7, 7, 2, 14. 총 2번 들어가죠. 그래서 7, 2, 14 하면 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몫은 12가 되고요. 나머지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냐면요.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몫이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나누는 수는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것과 똑같은 순서로 한번 배치를 시켰습니다. 여기다 12를 적어볼게요. 12. 자, 그러면 정말 84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2 곱하기 7 할게요. 12 곱하기 7 하면 7, 2, 14. 7, 2는 7, 84가 나오네요. 맞네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나누는 수는 몫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을 몫 곱하기 나누는 수로 고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두 번째 문제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네모에 있는 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나누는 수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몫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몫이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풀어볼게요. 204를 6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제일 앞에 있는 2와 비교해 볼게요. 자, 2 안에는 6이 포함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 데려오겠습니다. 0이란 친구 데려와서 20과 6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 안에 6이 포함되나요? 몇 번 포함되나요? 자, 9구단 외우겠습니다. 6, 1은 6, 6, 2, 12, 6, 3, 18, 6, 4, 24. 딱 3번 포함되네요. 3번 포함되네요 라는 의미로 3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6과 3을 곱한 6, 3, 18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18은 그냥 18이 아니고 180이 되겠죠. 자, 뒤에 있는 0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빼주세요. 빼주면 자, 4 빼기 0은 4. 그리고 0에서 8을 뺄 수 없으니까 1을 빌려오겠습니다. 그럼 10 빼기 8은 20이 되겠죠. 자, 24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2와 6을 비교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는 6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 불러올게요. 자, 뒤에 있는 4를 불러오세요. 그래서 24와 6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4와 6을 비교하면 24는 6이 총 몇 번 포함되나요? 역시 9구나 외울게요. 6, 1은 6, 6, 2, 12, 6, 3, 18, 6, 4, 24. 정확히 4번이 포함됩니다. 4번. 그래서 4번이라고 적고 6과 4를 곱한 결과를 여기다 적어주면 그리고 빼주면 됩니다. 나머지가 0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다가 34라는 몫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몫이 그대로 앞으로 가면 이 계산 결과가 맞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 사실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러면 곱해 볼게요. 34 곱하기 6 하면 어떻게 되나요? 4, 6에 24, 6, 3, 18 하는데 위에 20이 있으니까요. 18과 20을 더하면 18과 2를 더하면 204가 되죠. 계산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이거예요.
자, 우리 나눗셈은 이렇게 곱셈으로 바꿀 수 있고요. 곱셈은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곱셈과 나눗셈이 바뀔 때 몫과 나누어지는 수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봐야 돼요. 자, 몫은 제일 앞으로 가고요. 나누어지는 수는 제일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순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세요. 그냥 기억하지 말고요. 반드시 원리를 이해하고 기억해 두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방금 전까지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수학 내용을 복습을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는 내용이라서 시간을 조금 많이 써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학책 60쪽, 61쪽 보면서 3단원 곱셈과 나눗셈에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얘들아, 학교 근처 공원에 알뜰 장터가 열렸대. 어서 가보자. 수일, 지혜, 도영, 슬기는 신이 나서 알뜰 장터를 찾았어요. 친구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색연필과 연필을 파는 곳도 있네. 수일이는 색연필과 연필 판매장을 찾아갔어요. 책을 기부하면 사탕을 준대. 남는 책을 가져와야지. 슬기는 책을 기부하는 곳에 갔습니다. 재활용품을 모으면 환경에 도움이 될 거야. 도영이는 재활용품을 모으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수돗물이 틀어져 있네? 지혜는 수도가로 달려가서 물을 잠그는 친구가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물이나 종이 같은 자원을 얼마나 사용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들을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야기 속에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을 아껴 쓰세요 하면서 적혀 있는 여기 수도가 앞에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는 걸 보고 한 친구가 헐레벌떡이면서 물을 잠그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리터의 물을 사용하는 것 같나요?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200ml 우유 5개가 모이면 1리터예요. 1리터. 물을 마실 때, 샤워할 때, 양치할 때, 화장실 이용할 때 등등 여러분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1리터? 아니면 2리터? 네, 3리터? 10리터? 20리터? 네,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양을 실제로 한번 재본 사람은 없죠? 만약 한 사람이 하루에 200리터씩 사용한다면 우리 반 학생들이 하루에 쓴 물의 양이 얼마인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200 곱하기 우리 반 학생수. 우리 반 학생수가 5명이면 5를 곱하면 될 거고요. 만일에 24명이면 24를 곱하면 되겠죠. 200리터라는 양이 얼마 정도의 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0ml 우유 5개가 모이면 1리터가 된다고 했습니다. 1리터. 자, 200리터는 1리터의 200배예요. 200배. 그죠? 1리터에 200을 곱하면 200리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1리터는 200ml 우유 5개가 모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곱하면 200ml를 채우려면 200ml 우유가 총 1000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00개요. 1000개. 그래서 하루에 200리터의 물을 쓴다는 말은 여러분이 먹는 200ml 우유 1000개의 양을 쓴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꽤 많은 양이죠. 그래서 200 곱하기 우리 반 학생수, 요 곱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배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알뜰 장터로 가봤는데요. 여기에는 연필도 팔고요. 색연필도 판다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곱셈식이나 나눗셈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 우리 색연필이요. 12개씩 한 단스 묶음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연필도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역시 12개씩 묶여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식을 한번 만들 수 있겠나요? 일단 우리 색연필은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연필 같은 경우에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 여섯 묶음, 일곱 묶음, 여덟 묶음이 있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5 곱하기 12. 색연필의 총 개수를 구하는 이런 식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 곱하기 5라는 식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6 곱하기 12. 연필의 총수를 구할 수 있는 식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역시 12 곱하기 6이라는 식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연필수가 총 720개고요. 색연필수는 60개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60 나누기 12, 즉 색연필을 12개씩 묶으면 총 몇 묶음이 되나요? 라는 식도 세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연필수가 총 720개니까 720개를 총 12개씩 묶으면 총 몇 묶음이 나올까요? 라는 식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책을 기부하면 사탕을 준대요. 그래서 책을 기부하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고 곱셈식이나 나눗셈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은 사탕의 개수가 안에 25개 있어요. 그 사탕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묶음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자, 25 곱하기 10이라는 식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2 곱하기 25라는 식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탕수를 선생님이 계산해 봤는데요. 총 300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알면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이 또 있죠? 자, 300 나누기 12. 총 사탕수를 12봉지에 나눠서 담으면 한 봉지에는 몇 개를 담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사탕수를 25개씩 나누면 총 몇 묶음이 되는지라는 문제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용품을 모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곱셈식이나 나눗셈식이 있을까요? 숫자들이 보입니다. 빈병 20개, 빈병 20개. 자,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한 상자에 20개씩 병이 들어있으니까요. 두 상자이면 총 몇 개의 병이 있을까요? 라는 문제도 만들 수 있고요. 병이 총 40개가 있는데요. 이걸 두 상자로 똑같이 나누면 한 상자에는 병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라는 문제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40개의 병을 20개씩 나누면 총 몇 상자로 나눌 수 있는지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처럼 우리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단원 곱셈과 나눗셈 단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배울 겁니다. 네, 선생님이 앞에서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한 이유가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면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했던 거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세 자릿수에 몇십을 곱해보는 활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는다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업이 모두 끝나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풀어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댓글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나가십시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네, 안녕.